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6월 24일 수요일 오후 8시 57분입니다.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. 주요 지수들이 다 하락 마감했으니까 하락 마감했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사실 이 정도 하락을 했으면은 평상시 같으면은 전 종목 전 업종이 막 다 빠지고 시장이 난리가 날 텐데 지금 보시면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. 그죠? 지수가 1, 2%씩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한 종목 수가 제법 많이 있고요. 지도를 보셔도 초록색이 좀 제법 많이 보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지금 독특한 시장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떤 뭐 순환매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 시장 정상화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 문제가 이제 반도체 쏠림이 좀 문제가 됐었던 거죠, 그죠? 반도체 쏠림이 일어날 때 어땠나요? 이 색깔이 정확하게 반대여죠, 지도에서요. 지금 진한 빨간색 들어와 있는 엔비디아와 이쪽이 전부 초록색이었고 나머지는 다 빨간색이었고 이게 평상시 모습 아닙니까? 근데 그런 쏠림이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. 정반대의 모습.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런 거는 그냥 시장이 건전화되고 있는 시장이 건전성을 되찾아가고 있는 좋은 과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다만 워낙 대형주들 AI와 반도체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얘네가 하락을 하면은 지수가 하락한다는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. 하여튼 지금 이제 내일 아침 마이크론,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는데 하여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뭐 경계감 이런 걸로 인해서 반도체 업종들이 좀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지금 뭐 뭔가 이렇게 심각한 악재가 있어서 빠진다라고 보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은 반도체 쏠림이 너무 심하다. 반도체가 단기적 혹은 뭐 중장기적으로 너무 비싸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. 어떤 주로 이제 투기적인 내용들이죠. 너무 많이 올랐다.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. 눈에 띄는 그런 악재, 시장이 흔들릴 만한 그런 악재는 현재 없긴 해요. 물론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긴 있죠. 시장이 많이 올랐다, 비싸다라는 게 사실 최고의 악재일 수 있긴 있습니다. 아무튼 지금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그런 과정이긴 한데 이 지금까지 올랐던 거에 비하면은 사실 지금의 낙폭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상승장 중이다. 추세적인 상승장 중에 가벼운 조정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뭐 그 의견 바뀌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건 사실 제 의견일 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흐름을 봐도 이거는 아직까지 가벼운 조정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고 사실입니다.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 뭐 나스닥이 매일매일 1, 2%씩 빠지고 있는데 1, 2%씩 빠져도 사실 최근에 높은 변동성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시장의 특징이 뭐라고요? 고변동성의 특징이라고요. 상승장인데 추세 상승장인데 높은 변동성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1, 2% 하락하는 거는 뭐 사실 자연스러운 일로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뭐 특별하게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다만 이제 아무튼 아쉬운 거는 이제 미국 증시는 러셀 지수나 여러 종목들 여러 업종들이 선방을 하면서 나름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건전성을 되찾아가고 쏠림이 완화되고 좀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한국은 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뭐 굳이 덧붙이자면 그렇게 덧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주절주절 좀 약간 두서없이 좀 떠들어 봤는데요. 하여튼 지금 뭐 특별한 악재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계할 건 분명히 있습니다.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FOMC 후폭풍으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시면 외환 시장이 조금 좀 문제가 좀 되려고 하고 있긴 해요. 다행히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이거를 아직까지 심각하게 막 언론에서 다루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뭐 이게 뭐 이것 때문에 시장이 지금 하락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요거 좀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달러 인덱스 좀 잠깐 보시자면은 이런 모습이에요. 달러 인덱스 차트 기준으로는 지금 보시면 어떻죠? 지금 이 선이 잘 안 꺼져서 그런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요렇게 박스권이잖아요. 요 안에서 요렇게 움직였잖아요. 박스권. 근데 박스권 중간에서 지지하고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 차가고 지금 신고가 랠리가 시작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오랜 추세적인 하락과 오랜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제 매물 다 소화하고 위쪽으로 방향을 좀 튼 거긴 해요. 아직 이게 좀 이제 정말 이게 정도가 심각해지면 이렇게 막 정도가 심각해지면은 이것 때문에라도 주식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긴 있는데
이게 사실 이제 시장의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는 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긴 한데,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별한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외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시장에서 이런 게 악재로 좀 주목받을 수 있긴 있는데, 다행히 뭐 아직까지는 이게 시장의 발목을 그렇게 크게 잡는 모습은 아니긴 합니다. 아직까지는요. 이걸 사람들이 막 이거를 인식해가지고 야 달러 강세 때문에 주식시장에 빠진다 그런 이야기를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. 아무튼 조금 심상치는 않긴 합니다. 지금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상단을 전고점을 돌파한 척 해가지고 시세가 계속 가고 있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좀 경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. 지금 이런 흐름이 달러가 새롭게 랠리를 시작한다라는 점이 주식시장이 약간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는 있어요. 그런 점은 좀 참고적으로 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지금 악재라고 한다면은 주식이 많이 오른 거, 반도체 주식이 많이 오른 거, 그거 하나가 악재고, 그게 주된 악재고, 또 하나 굳이 찾아보자면은 매파적인 FOMC 영향으로 달러가 좀 추세 강세로 좀 진행되려고 한다는 점. 다만 이제 아직 달러 강세의 그 정도나 어떤 그런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직은 뭐 괜찮다 정도이긴 한데, 아무튼 좀 주목이 필요하다, 경계는 필요하다, 알고 있자. 저거 시장 참가자들이 저거를 악재로 인식하면은 좀 시장이 좀 많이 빠질 수도 있다 생각은 하자고요. 아직까지는 뭐 근데 달러를 사람들이 문제로 삼지는 않으니까 일단 뭐 우리도 넘어가는 걸로.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마이크론 실적이죠, 그죠?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막 급락을 하고 있다. 요게 지금 시장 참가자들의 주된 관심이니 우리도 그거에 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. 참고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젯밤에 13% 하락을 했죠. 사실 엄청 많이 13%면 엄청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이 상승률을 생각을 하면은 13%는 세 발의 피죠. 이건 아직까지 건전한 조정이긴 하죠. 다만 이제 그런 거는 좀 생각해 보실 게 있을 것 같긴 해요. 어젯밤에 이제 13% 빠지면서 이렇게 됐는데, 물론 이제 이 관점 자체는 이렇게 한번 빠졌으면 그냥 매수 대응이 맞긴 맞는데요. 아무튼 실적 발표 전에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게 조금 좀 불안한 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. 조금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긴 있어요. 그러니까 오늘 밤에 반응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오늘 밤에 바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시 5일선 위로 올라와 줘야 돼요. 다시 강하게 상승을 해줘야지.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뭐 거의 뭐 8%, 9% 정도는 상승을 해줘야지. 그렇게 마감을 해줘야지.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시장의 반응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. 오늘 밤에 이제 보셔야 될 건 제가 봤을 때 이건 것 같아요. 일단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얼마나 이제 마이크론과 반도체를 믿고 이런 주식들을 사주느냐, 반도체에 사람들이 얼마나 베팅을 해주느냐, 이게 이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관심사로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반도체 지수를 봐도 솔직히 이렇게 한 번쯤 빠지면요, 이런 건 그냥 매수 대응이 맞긴 맞아요.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매수가 나와야 되냐? 투자자들이 이거에 대한 반응이 어제 급락에 대한 반응으로 야 마이크론 실적이고 보고 오늘 밤엔 당연히 사야지라고 하면서 막 반도체 지수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강하게 어제의 낙폭을 막 거의 회복하는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도 시장의 반응이 좋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오늘 밤에 사람들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좀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식 매도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어요.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오늘 밤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베이스가 뭐냐면은 그 어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이벤트 발표한 이후에도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게 보통이에요. 그리고 이벤트 발표 전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면은 이벤트 발표 후에도 계속 빠지는 게 보통 일반적인 일이긴 하거든요. 근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아직 방향성이 막 심각하게 훼손된 건 아니에요. 이제 한 번 빠진 거예요. 한 번 빠졌기 때문에 오늘 밤은 강한 매수세 같은 걸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고, 오늘 밤에 그런 매수세를 확인해 준다라고 하면은 오늘 밤에 이런 매수세를 확인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방향성은 그냥 믿고 계속해서 위쪽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오늘 밤 시장의 방향성을 위쪽으로 돌려놓으면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와도 두려울 게 없다. 이런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근데
오늘 밤에 또 미적지근하면서 시장 사람 참가자들이 반응을 좀 잘 안 해주고 오늘도 뭐 시장이 비리비리하고 반도체가 이러면 단기적인 방향성이 오늘 밤에 아래쪽으로 꺾여 버린단 말이에요. 무게 중심이 아래쪽으로 탁 그죠? 기울어 버린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도 무게 중심이 이미 기울어진 상태에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좋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제 그런 점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. 뭐 다 똑같습니다. 저기 뭐 나스닥 지수를 보나 뭘 보나 어젯밤에 한 번 매도세가 나왔죠. 한 번은 나올 수 있어요. 오늘 밤에 투자자들의 반응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. 어젯밤 낙폭을 보고 사람들이 야 이거는 주식을 살 절호의 기회야라고 하면서 겁없이 달려들면서 어제 음봉을 다 극복해버리고 오늘 밤에 아예 마이크론 실적이고 뭐고 난 주식을 살란다 하면서 낙폭이 강하게 회복이 돼버리면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도 계속 오르는 그림이에요. 근데 아무튼 여기서 오늘 밤에 반응이 야 어제 빠졌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고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미적미적하면 어떻게 된다? 그러면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와도 시장의 방향을 다시 위쪽으로 돌리긴 어려울 수 있다.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. 같은 관점에서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그래서 아무튼 뭐 어젯밤 S&P나 나스닥은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AI 반도체 종목들이 약하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어떻게 됐냐? 21선을 깨버렸죠. 21선을 한 번 깨고 여기서 한 번 깨고 여기서 두 번 깼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힘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상승 탄력을 좀 잃은 모습인데 오늘 밤에 다시 확 튀어 올라와 주면 괜찮아요. 그럼 또 문제 없는데 오늘 밤에 회복 못하면은 이제 뭐다 상승 탄력이 정말 죽어서 박스권으로 갈 수 있다. 나스닥은요. 근데 아무튼 나스닥이 박스권으로 간다는 건 근데 만약 나스닥이 박스권으로 간다라면은 러셀 지수 같은 건 흐름 매우 괜찮죠. 어젯밤에 다시 되돌렸어요. 물론 하락했지만 5일선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. 이런 모습 보면 이런 거는 매우 좋죠. 이런 거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. 러셀 지수 같은 건요. 지금 러셀 지수의 흐름과 나스닥 S&P의 흐름이 명확하게 달라지고 있죠.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좋아요. 반도체 오히려 이제 나스닥이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생기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중소형주나 그동안 소외받던 다른 주식들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미국 증시는 매우 흐름이 좋습니다. 뭐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채권 시장도 그럭저럭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안정적이기도 하고 여기서 오늘 밤도 올라오고 있네요. 그렇다면 이건 좀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. 이렇게 마감을 잘 해버리면요.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런 흐름은 중소형주 랠리, 뭐 반도체 쏠림을 완화하는 그런 좋은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. 하여튼 국제 유가가 요즘 쭉쭉쭉쭉 하락을 해서 그런지 평화 기대감 이런 걸로 하락을 해서 그런지 채권이 많이 안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서는 정말 건전한 순환매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아쉬운 거는 한국이다. 한국이 그런 미국의 순환매 흐름을 못 따라와 주고 있어서 참 서운한 면이 좀 없진 않습니다. 근데 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코스닥 7월 1일 7월 달부터 좀 한번 좀 기대를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어요. 근데 아직 코스닥은 바닥 확인도 안 되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좀 기대해보자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. 국제유가 하여튼 잘 떨어지고 있죠. 네. 물론 뭐 국제유가가 올라야 될 만한 이유도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. 근데 결정적으로 아무튼 지금 흐름 보시면은 매수세가 보이진 않는다. 계속해서 아래로 잘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국제유가 하향 안정되니까 뭐 좋죠 뭐 그죠. 딱히 이런 게 시장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. 분위기 좋고요.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 참 미국 변동성 지수 말씀을 좀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국 변동성 지수 보시면은 이제 어젯밤에 이 21선을 터치를 못했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밤에 5일선 위로 올라왔죠 그죠. 이게 이제 좀 전에 제가 나스닥 지수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면서 드렸던 말씀과 동일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이제 오늘 밤 이제 투자자들의 반응이 좀 중요하다고요. 야 변동성이 이렇게 죽다가 한번 올라왔네. 야 이건 좋은 매도의 찬스다. 아래쪽으로 보내버릴 좋은 기회다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변동성 얘를 아래로 확 밀어버려야 이렇게 아래쪽으로 확 밀어서 이걸 죽여버려야 그래야 시장이 빨리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제 이게 여기서 버텨버린다. 그러면은 이게 단기적인 방향성이 위쪽으로 좀 쏠리면서 단기적인 무게중심이 이 변동성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좀 기울어지면서 21선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어요. 물론 아직까지 21선이 굉장히 강한 저항으로서 하락의 기류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렇게 큰 우려를 할 건 없습니다만은
지금 변동성 지수 상황을 보면 매우 안정적입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오늘 밤의 반응이 중요하다.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밤 반응에 따라서 내일 아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그런 반응이 오늘 밤 시세에 의해서 다행히 뭐 예견이 될 수 있다. 그런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. 다 봤고요. 한국 증시 내용을 좀 보시자면은 오늘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 급등, 그리고 나머지 종목도 조금 소외됐죠. 그리고 제약바이오 강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. 그래서 지수 흐름들을 보시자면은 코스피 뭐 3% 가까이 올랐고 삼성전자 덕분에 코스닥도 3% 정도 올랐는데요. 문제는 둘 다 어제 낙폭에 비하면 어제 코스피가 10% 빠졌고 코스닥이 어제 9% 빠졌는데 낙폭에 비하면 3% 상승은 이건 좀 아닙니다. 이거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닙니다. 이건 그냥 낙폭과대로 인한 자연스러운 그냥 조금 누가 주식을 좀 야 이건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냐 이건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게 아니냐 하면서 조금 사본 거지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오늘 밤 만약에 미국 증시 반응이 이렇게 나오면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와봐야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. 오늘 밤 미국이 요렇게 이 정도는 보여줘야지 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. 하여튼 오늘 코스피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. 야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내일 아침이니까 일단 좀 지켜보자. 어제 하루 10% 빠졌으니까 오늘은 그래. 오늘은 일단은 주식 좀 단타 좀 해보고 오늘은 좀 버티고 어떻게 될지 보자. 이러면서 사람들이 주식을 공격적으로 안 사줬어요. 그래서 이건 바닥이 나온 게 아니고 아직 좀 불안합니다. 그리고 뭐 21선 이런 거를 봐도 21선 옵션 풋옵션 21선 이런 걸 봐도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. 오늘은 풋옵션 21선 30분 봉입니다. 30분 봉에서 이런 21선 이런 자리를 못 넘어가고 있긴 있는데 그래도 지금 불씨를 살려놨어요. 풋옵션들이 5일선이 이게 5일선이거든요. 분봉에서 보면요. 일봉에서 5일선 30분 봉에서 본 5일선이 요 진한 초록색인데 아무튼 지금 5일선을 살려놓고 있습니다. 2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 위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. 그렇다면 이거 내일 삐끗하면은 풋옵션들이 당분간 좀 힘을 좀 쓸 수 있습니다. 그런 점들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 미국 증시 반응이 좀 중요하다.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. 오늘 밤 미국 증시 반응이 사실 뭐 오늘 밤 미국 증시 반응에 따라서 마이크론 실적 이후의 시장 반응도 뭐 정해져 있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오늘 밤 미국 증시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다.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한국 증시도 그래서 좀 눈치를 보면서 풋옵션들을 완전 죽여버리지 않았어요. 오늘 어느 정도 숨통을 좀 붙여놓은 상태에서 지금 시장이 마감이 됐어요. 아직은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.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추세 상승장이긴 해요. 지금 상황에서 뭐 조금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건 없긴 없는데 방향성 자체는 꼭 걱정할 게 없는데 여기서 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죠. 그리고 환율은 계속해서 뭐 말씀드리다시피 이번에 이 고점을 삼중 고점을 확인할 좋은 찬스였는데 찬스를 놓쳐버렸죠. 그래서 계속해서 원화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. 어, 삼성전자하고 뭐 조금만 좀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 역시 어제 낙폭을 많이 회복했습니다만은 아직 이게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. 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등 정도로 볼 수 있을 거고 다들 지금 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다들 지금 야 이게 바닥이냐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하면서 공격적으로 확 주식을 매수하거나 일단 뭐 그러진 않았어요. 지금 다소 조금 불안한 그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. 그런 와중에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왔다는 거는 뭐 나름 긍정적인 소식이긴 한데 제약바이오들도 사실 요즘에 뭐 그렇게 그저 힘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. 그죠? 코스닥 제약바이오들 보시면은 알테오젠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그죠? 어떤 힘이 느껴지고 그러진 않네요. 하여튼 뭐 그래서 다들 눈치 보고 있다. 그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. 다른 나라들 반응 조금만 좀 더 보고 마칠게요. 다들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에요. 다들 이제 오늘 야 바닥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확 주식을 사지 않았어요. 오늘 망설였어요. 다들 일본 증시 좀 망설여서 이게 마이크론 실적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망설임이죠, 그죠? 그래서 일단 이 이야기는 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근데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서 오늘 밤 미국 증시 반응 괜찮고 마이크론 실적에 따른 반응 괜찮으면 단기 바닥 되면서 또 올라가겠죠.
근데 하여튼 내일 아침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반응 안 좋으면 더 빠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유럽 증시 역시 그죠? 독일 증시 박스권 상단 돌파한 차게 실패하면서 고점 낮아지면서 역시 추가 조정 가능성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다들 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. 중국 증시도 지금 눈치 보고 있고 뭐 그런 상황. 마이크론 실적 보고 움직이자. 다들 지금 어떤 그런 경계 심리들이 쫙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비트코인도 얘도 눈치 보고 있네요. 주식시장 마이크론 실적 눈치 보면서 야 올라올지 내려갈지 고민하자. 지금 딱 그런 모습입니다. 다들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.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밤에 반응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오늘 밤에 주식을 확 사줘야 내일 아침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도 시장의 반응이 괜찮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오늘 밤 시장 반응을 좀 잘 보자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여기서 마칠게요.